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승계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한치도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실에 따르면 한 권한 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 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역풍을 의식해서인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최고위원 5명 사퇴로 인해 지도부가 와해됐고 한국 시간으로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당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 기술 대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미국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본 기술 대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인공지능과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은 CNBC가 처음 보도했으며 4년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와 손 회장은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소프트뱅크는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과 해외의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많은 투자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9년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의 최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엑시오스는 당시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던 약 10년 전보다 규모가 훨씬 축소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현재 2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가 이번 투자 약속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술업계 주요 인사들 중 한 명입니다. 이달 초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각각 트럼프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오픈AI CEO 샘 알트먼과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주 상공에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가 드론 탐지 시스템을 이곳에 배치해 줄 것을 연방국토안보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뉴욕과 뉴저지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잇따라 목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척 슈머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는 드론 탐지 시스템을 뉴욕과 뉴저지에 배치해 줄 것을 연방국토안보부에 요청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지난 15일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 인근에서 다수의 드론이 목격돼 공항이 일시 폐쇄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360도 기술을 갖춘 로빈 레이더 시스템이 기존의 선형 탐지 시스템보다 드론 탐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론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북동부 지역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특히 뉴저지 상공에서 많은 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목격 사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더 많다고 지적하며 드론의 크기는 다양하며 비행 패턴 또한 불규칙적이며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다니면서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이 폐쇄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론 탐지 시스템에 감사하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회가 드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이 연방항공청의 드론 관리를 강화하고 주 및 지역법 집행기관에 드론 대응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현재로서 연방기관만이 드론을 탐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 역시 주 및 지역 경찰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A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소송을 당해 1,500만 달러를 주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 ABC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14일 AP통신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AB뉴스와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폴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 박물관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ABC는 합의금 외에도 원고 측 소송 비용 1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스테파노폴러스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주말 프로그램 디스위크 진행자인 스테파노폴러스가 지난 3월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스테파노폴러스는 인터뷰에서 강간 피해자로 알려진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에게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또한 스테파노폴러스는 방송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실제 법원 판결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A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합의로 법적 공방은 종료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만 체중의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비만 치료제를 구입하게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정부 역시 내년에 반대가 없어야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될 전망입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만 체중 미국인들이 연방 의료보장 및 의료보험을 통해 위고비나 오젬픽 등 고가의 인기 비만 치료제를 싸게 구입해 사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메디케어 수급자 중 350만 명, 메디케이드 수급자 중 400만 명이 비만약 구입에 보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보험도 위고비, 오젬픽의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방의료체계 역시 체중 감량 약제는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갇혀 이들의 약제를 커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내년 1월 20일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가 반대하지 않아야 제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정을 단숨에 무효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인 여성 뷰티 업주가 자신의 매장에 침입한 도둑을 막으려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60대 한인 여성 뷰티 업주가 절도범을 추격하다 범인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을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6시경 캐른남 빌리지 쇼핑몰 내 김 씨의 매장 뷰티맥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의 절도범이 매장에 침입해 진열된 물건을 훔쳐갔고 이 중 한 명은 도보로 다른 한 명은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김 씨는 차량을 탄 절도범을 쫓아가다 응이 차량에 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김 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 가족과 쇼핑몰 상점 업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김 씨 매장 역시 반복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에도 또다시 절도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헌신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김 씨를 추모하며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여행을 갔던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유명 관광지에서 강풍으로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관광객들을 덮쳐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리, 우붓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몽키 포레스트에서 강풍으로 인해 대형 반야나무가 쓰러지면서 관광객을 덮쳤습니다. 몽키 포레스트는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거닐며 긴 꼬리 원숭이들을 볼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다친 관광객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2살의 한국인 여성 관광객과 32살의 프랑스 국적 여성 관광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43살의 한국인 여성 관광객 1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고 당시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큰 나무가 사람들을 향해 쓰러졌고 관광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시 몽키 포레스트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여러 그루 쓰러졌다며 우기에 뿌리가 약해진 나무들은 미리 벌목해 사고를 예방했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붓 경찰청 구스티뉴만 수다르사나 청장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한국 프랑스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아침 위스콘신 메디슨의 기독교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당시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0시 57분경 메디슨에 위치한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까지 다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평소 조용하던 동네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학교와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건 직후 고학년 학생들이 급히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으며 어린 학생들은 교사들의 손을 잡고 차례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학생들을 부모와 안전하게 제외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약 3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빠르게 대응한 응급구조대와 경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미국 내 학교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의 중심에 오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드리븐 재단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밴을 시카고 시민에게 선물했습니다. 연말 이웃을 돕는 따뜻한 뉴스입니다. 드리븐 재단이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가정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밴을 선물해 훈훈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인 벤 워즈니에 의해 설립된 이 재단은 이로써 올해 2가정의 밴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재단 측은 기타 래플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이 큰 가정에 이런 밴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밴을 받은 칩 트린들 씨는 자기 딸을 위한 이런 선물이 믿기지 않는다며 드리븐 재단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벤 가격은 $50,000 이상으로 트린들 씨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칩 트린들 씨는 딸 올리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이 재단은 2대의 벤을 무상으로 시카고 가정에 전달했으며 기금 모금을 위한 래플 이벤트는 재단 웹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